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카카오바리와 부아롱 퓨레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과 그다음에 해외의 트렌드들을 좀 더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세미나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봐주시고 여러분도 다 따라해보고 뭔가 창의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실 품목은 제주 무스인데요. 이번에 시그니처인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맛과 그다음에 다양한 무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주 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주를 연상하는 한라봉이 들어가 있는 콩포메인데요. 한라봉이 들어가 있는 콩포메와 바닐라 크림의 조합으로 인해서 완벽한 제주도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해 봤어요. 사실 녹차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제주 중에 귤이잖아요. 이 귤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려볼 수 있게끔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몬드 비스키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아몬드 비스키는 일단 먼저 보시면 달걀,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 아몬드 가루, 자, 머랭을 만들게 될 흰자와 설탕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포도씨유 이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준비된 전란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란을 넣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비린내가 약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닐라빈 익스트랙을 쫙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휘퍼를 이용해서 휩을 올려줄게요. 자, 휩을 올려주시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이따가 머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슈가 파우더가 잘 섞일 정도까지만 휩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휩량을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자, 설탕이 충분히 섞일 정도로까지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몬드 파우더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까지는 밑반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뭉쳐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지금 보면 많이 섞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쯤에서 한번 이거를 뺀 다음에 빼서 안에를 섞어줘야지 골고루 잘 섞일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있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마카롱 만드는 그런 느낌의 전반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일단 빼놓을게요. 이렇게. 자, 볼에다가 준비해 놓은 흰자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닐라빈 익스트랙을 여기다 넣을게요. 자, 휩을 올려주실 건데 어차피 프렌치 머랭은 기본적으로 휩을 올리실 때 레몬즙이 약간 좀 넣어주면 좋아요. 레몬즙 넣어주면 좋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는 자, 여기다가 슈가 파우더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슈가 파우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군데군데다가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세게 돌리면 주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가루가 다 날리니까 가루 날리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아몬드 비스킷을 만들 때 머랭은 한 70%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면 퍼석퍼석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자, 내려서 한번 확인을 중간에 한번 해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뿔이 안 서야 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슈가 파우더로 작업하기보다는 설탕으로 작업들 많이 하시는데
설탕으로 하면 조금 더 단단하고 슈가 파우더로 하면 사실 약간 좀 연한 느낌의 머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 비스킷이지만 약간은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 60%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쳐놓은 머랭을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전반죽, 아몬드 반죽에다가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변리법으로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랭의 식감을 최대한 좀 살려서 비스킷의 부드러움을 좀 만들어낼 거고요. 지금 저희가 180도로 예열을 하고 10분간 구워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랭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가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머랭을 섞을 때는 두 번째 머랭을 섞어줄 때는 기포가 너무 죽지 않게끔 세게 비비지는 말아주세요. 지금 보면 밀가루의 양이 상당히 적은 비스킷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작업하셔야 아워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마카로나주 작업하듯이 세게 비비지 마시고 최대한 살살 섞어서 제노아즈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섞이지 않은 요 마블 형태가 남은 상태에서 박력분을 좀 집어 넣을게요. 자, 이제 베이킹 파우더랑 마지막으로 포도씨유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들어간 가루들이 잘 섞일 수 있게끔만 비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비벼 주시면 비스킷 자체가 딱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준비해 놓은 요 틀에다가 얘를 이런 식으로 부어 줄게요. 평탄 작업을 하면은 얘가 이제 완벽하게 붙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스킷을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탄 작업은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어차피 구워서 윗부분의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파트 시크레는 메인 제품이 파트 시크레가 아니라 슈크레를 만들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파이테포에틴이랑 섞는 그런 과정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양이 소량이에요. 현재 워낙 지금 소량이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버터를 넣어 주시고요. 슈가 파우더도 같이 먼저 넣어 줄게요. 동량이니까 계량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지금 소량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터를 이용해서 먼저 이 정도 비벼서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벼주시고 난 다음에 들어갈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계란을 여기다가 그다음에 살짝 비벼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게 지금 전분을 다 넣고 난 다음에 기계를 돌리면 되고요.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비터로 비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비벼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감자 전분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도 여기다가 먼저 좀 넣을게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자, 소금도 그랑드셀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기계에서 좀 돌아가요. 자, 기계를 한번 살짝 돌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비터에다가 돌려놓은 거는 지금 거의 반죽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섞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수분 감량을 줄여가지고 만드는 제품이고요. 자, 최대한 전분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가지고 비스킷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품을 모은 다음에 지금 잘 섞일 수 있게끔만 자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제품은 최대한 크런키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자 믹싱기에서 나온 반죽을 이렇게 데프론 시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 저는 한번 잘 섞기 위해서 바닥에서 한번 골고루 한번 비벼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반죽은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뭉치면 뭉쳐져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다 뭉쳐지는 상태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차피 이거는 구워가지고 여러분 다 부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골고루 시간 안에 동일하게 익을 수 있게끔만 평탄화 작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랙이 난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굽고 난 다음에 다 부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파트 시크레를 이용한 하단의 시트를 만들 건데요. 먼저 슈크레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주고 난 다음에 준비해 놓은 파이테 포요틴이랑 헤이즐넛 페이스트, 카카오 버터를 이용해서 바삭한 크런치감이 있는 하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앞에서 먼저 준비해 놨던 파트 슈크레를 어떻게 보면 우리 타르트 반죽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런 식으로 부셔서 약간 이렇게 톡톡만 치셔도 워낙 지금 식감 자체가 부서지는 식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파이테 포요틴 넣고 한 번 더 섞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그 재원에서 카카오바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이테 포요틴이에요. 요거는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바삭바삭한 그런 티웨이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버터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데 카카오 버터를 이용해서 카카오 버터 녹인 거랑 지금 요거는 헤이즐넛 프랄리네를 같이 넣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네도 네, 헤이즐넛 프랄리네를 넣고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버에다가 내가 좀 초콜릿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초콜릿을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달아도 시트가 약간 조금 맛이 겉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 준비해 봤고요. 카카오 버터 이렇게 녹여서 준비해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서 모든 재료를 안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섞어 주실 때는 뭔가 이렇게 부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대를 이용해서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몰드에다 넣고 굳힐 거예요. 자 준비해 놓은 아까 파이테 포요틴과 파트 슈크레 그리고 헤이즐넛 페이스트, 그 다음에 카카오 버터,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까지 여기 다 넣어준 상태예요. 자, 요렇게 안에다가 모든 양을 넣어주시고요. 숟가락을 이용을 해서 골고루 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틀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때 바닥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덜어내셔도 돼요. 저는 약간 좀 덜어내 볼게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갈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평탄 작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막 울퉁불퉁할 정도만 아니라 간단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는 테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운데를 하시기 전에 테두리부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먼저 얼려 놓을게요. 얘는. 자, 지금 보시면 한라봉을 지금 껍질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안에 있는 거랑. 그래서 한라봉에 있는 과육은 그대로 이따가 꼼뽀매로 만들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런 식으로 한라봉 껍질을 이용해서 포치드 마멀레이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포치드 한 거를 이거는 3번 정도 끓여야 돼요. 3번 정도 끓여내야 되기 때문에 끓여낸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하시지 마시고 물을 여기다가 처음에는, 왜냐면 쓴맛이 나는 물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은 그냥 잠길 정도, 지금 계량하지 않았고요. 잠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서 물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한번 끓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끓여 주시면 됩니다. 연기가 팔팔 날 때 아까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바닐라빈 껍질이 있을 거예요. 바닐라빈 껍질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맨 마지막 3번을 제가 끓여서 물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끓일 때 설탕이랑 바닐라빈이랑 같이 넣어갖고 좀 깊은 향을 착향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끓고 있으니까 이렇게 데친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거는 너무 그 향이 우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110도까지 100도까지만 이렇게 한번 데친다는 생각으로, 농약도 있을 거고요, 겉면에.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데쳐만 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자몽이나 이런 제품들은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하셔야 되는데, 한라봉은 워낙 아시다시피 껍질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시면 흐물흐물해 버려요. 그래서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물을 한번 먼저 버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버릴게요. 이 물은. 자, 요렇게 버리고, 물을 버리고요. 새롭게 다시 또 물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불을 켜주시고 난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또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을 너무 많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잠길 수 있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숨을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이따가 나중에 지금 뗄까요? 요런 거는 좀 떼주시면 좋죠. 요번 2번째 거 끓일 때는 아까보다 물이 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자, 바로 끓고 있죠. 냄비도 뜨겁고 물 양도 적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데치듯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끓었다 싶으시면 버릴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이제 바닐라빈 껍질을 넣고 설탕들 넣어서 당도도 조절해주고 향도 조금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끓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버릴게요. 자, 다 버렸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어 주실 때는 100ml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100ml 정도 해서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쓰다 남은 바닐라빈도 여기 넣어 주시고 설탕 50g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레시피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셔도 충분히 지금 그 한라봉 마멀레이드 자체가 맛이 있는데, 개인의 취향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취향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런 제과 용어에서 포치드 프롯이라고 해요. 껍질을 이제 삶아가지고
마멀레이드 할 준비가 지금 전부 다 끝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요거 이제 끓으면 이때는 그동안 우리가 데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이 데쳐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끓인 시럽이에요. 요거 포치드인데 얘는 시럽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채반이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고요. 얘는 한 김 식힌 다음에 이쁘게 자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따가 한라봉 꽁폼의 안에다가 같이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안에다가 자, 지금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 놓은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고 냄비에다가 이렇게 부어 볼게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육이 있죠. 과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닐라빈도 얘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안에 있는 씨앗도 최대한 많이 벗겨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대한 바닐라빈을 넣어주신 다음에 설탕을 먼저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만다린, 부화록 만다린 퓨레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요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쵸? 살짝만 익힐 수 있게끔 준비해 볼게요. 자, 먼저 바닐라빈을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여러분 처음부터 바닐라빈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주시고 좀 우리는 과정을 가져볼게요. 자, 방금 사용한 퓨레는 이렇게 만다린 퓨레였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이제 요 한라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렌지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당도라든지 이런 게 높고요. 그다음에 껍질이 얇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한라봉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래서 과육이 좀 더 신선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그렇죠. 과육을 깨트려 주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렇죠. 충분히 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끓기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때 처음에 넣었던 바닐라빈 껍질도 빼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닐라빈 껍질도 이렇게 빼내 주시고 이제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을 때 아까 저희가 팩틴이랑 설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팩틴이랑 설탕은 섞어서 한 번에 뭉치지 않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지금처럼 팩틴이랑 설탕을 이렇게 뭉치지 않게 넣고 한 소끔 끓여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시점에서 요걸 잠깐 내려놓을 거예요. 잠깐 내려놓고 아까 우리 준비했던 그 포치드 껍질을 이용해 갖고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 삶아 놓았던 포치드 했던 껍질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뜨겁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과육만으로 주기 어려웠던 그 이제 어떤 씹는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껍질을 길게 채 쓰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인 거를 반대쪽을 해서 큐브 모양으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해서 아까 만들어 놨던 자, 지금 이거는 하나 분량의 껍질을 전부 다 지금 자를 거기 때문에 하나 분량이 전부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준비 다 했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썰어 놓은 준비해 놓은 거랑 이렇게 껍질을 한데 섞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준비 다 해 놓았던 한라봉 꽁포메 안에다가 포치드한 제품을 다 같이 넣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레시피에는 없던 거예요. 없는 건데 포치드가 생각이 나서 마멀레이드 형처럼 해갖고 요렇게 만들어낸 제품이니까 이거 왜 저희는 없는 껍질을 이렇게 하지? 요게 아닙니다. 자,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링을 준비해갖고 인서트로 사용될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갖고 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요. 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과육과 껍질이 그러니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지금 준비해 보았답니다. 자, 이 제품은요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평탄 작업을 마무리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거 안에는 이따가 한라방 무스 도라루방 하면서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제 제주 무스를 만들어서 제주 무스를 마지막 꽁포 틀까지 전부 다 해갖고 조립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은 어셈블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림의 텍스처랑 나머지 것들의 제품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블렁시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블렁시 작업을 전라해서 블렁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유랑 나머지 바닐라 빈을 해서 이용해 갖고 나머지 것들도 블렌딩을 다 마친 다음에 자, 생크림 몽대를 이용해 갖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블렁시를 하는 중간쯤에 여기 이제 우유를 좀 여기다 넣어 볼게요. 우유를 끓이고 그 다음에 바닐라 빈도 넣어 줄게요. 그러니까 바닐라 크레미를 만드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쯤 먼저 살짝 끓여 줄 거예요. 팔팔 끓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미리미리 조금 해 놓으시면은 블렁시 시간이랑 좀 맞춰 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껍질 넣고 마찬가지로 해도 씨앗은 다 벗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우리가 블렁시 하는 시간 동안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약한 불로만 이렇게 끓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블렁시 하는 동안 다 되겠죠. 자, 블렁시는 요 정도 농도가 되면 다 된 거예요. 된 거고 제가 아까 넣었던 바닐라 빈, 자, 불은 이제 이때쯤 끄시면 돼요. 바닐라 빈 껍질은 좀 빼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시점에 딱 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블렁시한 곳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계란찜이 안 되게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요거를 돌려 주셔야 돼요. 다 익어버려요. 자, 요렇게 마무리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냄비에다가 넣고 끓일게요. 냄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다 긁어서 불 켜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게 좀 있죠. 이제 몇 번 해보셨으니까 자, 뭐냐, 어떤 거냐, 비커 있었죠. 이 비커에다가 젤라틴 마스랑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 놓아서 방금 끓여놨던 블렁시를 안에다가 초콜릿을 녹이고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자, 초콜릿도
자, 제피르 블랑 사틴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젤라틴 마스도 마찬가지로 넣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농도까지 끓여줘야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품목은 아니에요, 무스는. 근데 이제 무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는 조금만 이렇게 거품 폼을 많이 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피스톨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초콜릿을 겉면에 쏴요. 근데 그래도 못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자, 이거는 지금 지금 시럽을 끓이는 게 아니라 초콜릿이 녹을 수 있는 농도로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약간 아지랑이가 오르고 뽀글뽀글 시작이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불을 끄시고 약간 농도를 조금 더 맞춰주세요. 이게 지금 농도를 못 맞추면 완전 실패한 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불을 좀 빼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분을 날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걸쭉한 그 농도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불을 끄시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검은 게, 그쵸? 흘러내리지 않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 아까 준비해 놓은 이거를 화이트 초콜릿과 젤라틴 마스에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만 좀 기다릴게요. 자, 이제 한번 갈아 볼게요. 자, 이렇게 이용해서, 자, 바닐라 크레뮤를 지금 전부 다 만들었어요. 요거 식혀서 18도 미만으로 만든 다음에 생크림 몽테랑 이용해 갖고 한번 섞어 놔 볼게요. 자, 얼음물에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식혀 놓은 바닐라 방시한 것들을 조금씩 넣어서 섞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초콜릿 크림을 몽대에다가 섞어 주신 다음에, 자, 남은 것도 다 집어넣어서 다 섞어 볼게요. 한 번 더 남겨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거를 한번 다 넣어 볼게요. 사실 진한 이 크레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 중에 하나가 바닐라 크레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제품들 간의 조합이 상당히 훌륭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대까지 다 섞어 주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예요. 자,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무스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이렇게 밴딩을 해주시고요, 무스링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바닐라 크레뮤를 얹어 볼게요. 준비해 온 크레뮤를 먼저 바닥에 깔아 줄게요. 자, 크레뮤를 뿌려줄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드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이런 형태로 먼저 판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정의 순서대로라면 움직인다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게 나쿠아즈를 여기다가 아까 아몬드 비스킷 만들어 놓은 거로 얹어야 되거든요. 먼저 아까 만들어 놨던 아몬드 비스킷이에요. 근데 요거가 만약에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자르셔도 되고,
위에 튀어나온 게 있다면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래서 좀 윗부분 우둘투둘한 부분, 울퉁불퉁한 그 부분만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한라봉 꽁뽀미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얹어 볼게요. 여기다가 한라봉 꽁뽀미 만든 거를 사이즈가 동일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옆 테두리에 지금쯤 이제 무거워지면 점점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에 무스를 좀 더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다쿠아즈를 하나 더, 아까 비스킷을 하나 더 얹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얇은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비스킷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크레뮤를 쭉 채워 주시면 돼요. 크레뮤를 위에다가 채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툼 시트로 아까 만들어 놨던 품목들이 있죠. 그거까지 얹어 주시기만 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겉면에 이제 최대한 쭉 붙여서 작업할 수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비스킷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면이 되는 거고, 꾹 눌러 주시면 꽉 들어간 거거든요. 바닥면이 된 거고, 이 돌리면은 윗부분이 이제 무스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아까 사용했던 라임 코코넛 크림이고요. 요거를 이제 현무암 몰드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워낙 이제 타공이 많은 제품이라 딱히 인서트를 넣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뮤 자체로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대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현무암 몰드를 이제 분리해서 안에다가 한번 얹어 볼게요. 자, 이제 다른 몰드도 준비가 마무리됐고요. 네,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카카오바리,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카카오바리 마케팅 과장님과 함께 남은 시간, 남은 제품에 대해서 플레이버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바리 칼리바우트란 회사의 카카오바리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부아롱과 카카오바리, 그다음 베이켄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만드는 과정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다 이제 레시피도 공개해 드렸고, 아마 다들 지금 다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영상으로는 사실 이 맛을 다 표현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초콜릿 맛을 느껴봐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저기 속은 좀 비우고 오셨죠? 아, 네, 맛있는 디저트를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아니요. 점심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단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나름 이제 시그니처 제품이고요.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이름도 이제 제주 무스라고 해서 해놨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엑셀랑스를 이용을 했고요. 네네. 안에 크림 베이스는 알룬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DP죠? DP 아닙니다. 이것도 네, 먹는 지금 겁니까? 초콜릿 아, 요거를 한번 도라로 이왕 이렇게요. 어떻게 깨셔도 되거든요. 상관없고. 네, 초콜릿입니다. 아, 안에 진한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와. 개인적으로 여기서 사용됐던 초콜릿 제품은 엑셀랑스를 엑셀랑스.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제가 먼저 네,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드셔보시죠. 네. 의외로 굉장히 좀 진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달지 않고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단맛인 것 같아요. 일단 요 옆에도 한번 또 예, 잘라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초콜릿 제품들로 해동이 좀 덜 됐죠? 힘껏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이번에는 좀 너무 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면 네, 안에가, 조금만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있네요.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냥 조금만 따서 한번 맛만 조금 한번 봐주시면 맛 좋을 좀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에 사용된 거는 만다린이라고 하는 부화룡 퓨레랑 제주도에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제주도 여행 갔다가 가지고 온 한라봉을 가지고 만든 한라봉 무스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상큼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초콜릿 베이스라고 해서 좀 묵직한 그 깊은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좀 이렇게 베리라든지 이런 귤 시트러스 계열을 이용해서 상큼함을 더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초콜릿과 이런 시트러스의 조합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응용해 보시면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맛은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되게 다양한 특징의 또 다양한 비주얼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 제품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아서 네.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향하는 포인트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티장의 그런 더 잘하시는 분들 더 많이 있지만 저희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카페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베이커리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을 먼저 우리가 좀 알려주자라는 것과 예. 다가올 2021년 새로운 트렌드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카카오바리 제품과 부화롱 제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럼요. 아유.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카카오바리 마케팅 과장님이랑 이제 이런 플레이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이분들을 또 모셔서 재미난 제품으로 또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버나드 송이었습니다.